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예, 뭐 여러분 잘 기억하실 테니까. 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안전안내 문자 뉴스 속보에 막 엄청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지금 기억에 남아요. 그러게요. 네. 휴대전화에. 맞아요. 예. 승객 400여 명의 목숨을 위협했던 사건의 이면에는 정말 황당하고 뻔뻔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 남자가 가방에서 뭔가를 찾다가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위에 있는데 휘발유 보이시죠? 아이고야. 뚜껑을 열고 이걸 바닥에 그냥 붓습니다. 어떡해. 네. 이 승객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몰라 무서워서. 아, 옷에도 막 묻었어. 네. 자, 승객들이 이제 놀라서 막 다른 칸으로 피하는데 막 이 휘발유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승객도 보이고요. 이때 기름에 바로 불을 붙입니다. 기름에 바로 불을 붙입니다. 여기다 붙이고. 기름에 바로 불을 붙입니다. 네, 순식간에 불이 붙었고요. 그리고 지하철 안에 연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시각에 다른 칸의 모습인데, 전혀 모르고 있잖아. 네, 자 사람들이 다른 칸에서 막 도망오면서 다들 피하라고. 무슨 일인데요? 일단 도망가세요. 자, 저 끝칸 쪽으로 다 대피를 합니다. 예, 저 멀리서는 벌써 불길이 보이죠? 와 너무 무서우셨겠다. 어떡해. 저 숨도 못 쉬겠는데. 네. 와. 그리고 여러분 연기가 삽시간에 불길보다 아 어떡해. 먼저 지하철 안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연기 보세요. 와. 무슨 영화의 악마 이렇게 막 오는 거 진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칸에 지금 승객들이 몰려 있는 모습이고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으니까 다 몰려있네. 네. 밀지 마요! 끝이에요! 아이고 아수라장이다 진짜. 얼마나 무서울까. 우린 뭐 그냥 전에 듣기만 했지만 당시 현장 상황은 정말 침착하세요. 문 열릴 거예요. 침착하세요. 문 열리요. 문 열리. 침착해. 침착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몇 번째 칸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끝에서 그러니까 앞쪽으로 한 두세 칸 정도 됐을 거예요. 거기서 타고 있는데 뛰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태원 참사 생각이 나가 압사될까 봐 의자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연기가 저 뒤쪽에서 좀 몰려오더라고요. 그래가 열렸어요 하길래 그때 손으로 막 여니까 열리더라고요. 문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밖에 연기가 계속 자욱하더라고요. 아 어떡해 너무 무서우셨겠다. 이 지하철은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네 번째 칸에서 그래서 이제 연기가 빠르게 번졌고 이제 승객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 불은 초기에 진압이 됐습니다. 아 다행이다. 네. 그리고 선로를 통해서 400여 명의 승객들이 이제 대피를 하기 시작을 했고 선로 위를 대피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모습이고 쓰러져서 들것에 실려나간 남성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남성을 잘 봐주세요. 이 남성이 바로 방화범입니다. 이 남성이 바로 방화범입니다. 들것에 실려서 나갔던 이 남자가 방화범입니다. 나오자마자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 근데 이 사람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아니 난 여기를 죽을 뻔했다고. 죽을 뻔했다고. 진짜 시민이 항의를 하니까 안 죽었잖아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저는 무책임한데. 네. 목격자들에 따르면
여의나루역 출발 직후에 60대 남성이 약 3리터 유리병에 담겨있던 휘발유를 꺼내서 바닥에 뿌렸고 불을 붙여서 테러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방화가 더 위험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던 저 5호선 여의나루역 승강장이 지하 5층에 있어요. 근데 이곳은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277개의 승강장 중에 7번째로 가장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대피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탈출이 어려운 구간을 선택하지도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아주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야, 일부러 이 구간을 선택한 거면 진짜 더 악질적인 범죄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 불 지른 이유도 황당하지 않았나요? 너무 황당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요. 자신의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을 했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는데요. 최근 이혼 재판에서 남성의 재산 약 7억 원 중에 6억이 넘는 금액을 아내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데요. 남성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방화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야, 공론화시키려는 방법이 지금 불 지르는 거면 아니 불만 있으면 진짜 뭐 법원에 따지던지 이렇게 해야지. 개인사를. 여기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뭐 진짜 벌금이나 뭐 감옥을 갈 수도 있는 건데. 벌금을 더 내겠어요. 감옥을 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또 그 와중에 뭐 어떤 잘못을 했길래 7억 중에 6억을 배상하라고 나온 거죠? 구체적인 이혼 사유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쌍둥이 친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이 형이 주장한 이혼 사유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남성은 방화 사건 약 4년 전 새벽 4시경에 아내에게 고등어를 좀 구워달라고 했는데 예.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혼 사유예요? 뭔 소리야? 그게 이혼 사유예요? 아, 네, 진짜. 새벽 왜 4시에 이제 그래? 고등어를 좀 구워달라. 이혼하길 너무 잘하셨다, 그쵸? 그 와이프분. 아니, 진짜, 아니, 어떻게 살아온 건지 궁금하네. 너무 어이가 없네. 뭐 쌍둥이 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이니까 네. 본질적인 이유인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게 표면적인 이유라 하더라도 단지 그건 뭐 촉발 요인은 될 수 있겠죠. 그것보다는 깊이 있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저 사람이 부부관계에서 일방적이었을지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그런 요구를 안 들어주면 얼마나 많은 화를 냈을지 이런 것들은 미뤄 짐작은 가능하죠. 그러네. 근데 그동안 발생했던 유사한 형태의 그 1인 테러형 방화 사건을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에는 우리 숭례문에 네. 불을 지르는 70대 노인이 있었죠. 그 사람 역시 소송에서 자기의 토지 보상을 제대로 안 해준다는 이유로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분노를 터뜨릴지 모르다가 숭례문에 불을 저질렀던 것이고요. 지난 6월에 충북 청주에서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상가에다가 연이어서 이나물질 뿌리고 방화했던 사람이 자기 분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분노거든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분노를 특정 대상을 향해서 직접 풀지 못하고 결국 그 원인은 차분히 생각하면 자기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고 이래서 세상 모두를 적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저런 형태의 방화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제 보니까 잡히는 과정도 굉장히 황당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들것에 실린 채 여의나루역에 도착한 이 남성은 소방구조대에게 넘겨질 때까지 기절한 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보니까 남성의 손에서 그림이 발견돼가지고 추궁을 했고 목격자들도 그 사람이 방화범 맞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기절한 척하고 있던 그 남성이 갑자기 내가 불을 질렀다! 소리를 지르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아니 너무 뻔뻔해요. 자기가 지르고 기절한 척하고 저렇게 실려 나오면 그걸 또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너무 민폐인데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이 남성의 방화로 2시간 가까이 열차 운행이 중단이 됐고요. 한 개 객실이 일부 소실이 됐는데 2개 객차에서 끓인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3개 객차가 피해를 입었고요. 약 3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받을 처벌을 예상을 해보자면 객차 손실도 있고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계획범죄이기 때문에 징역 10년 정도의 형을 받지 않을까로 예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건을 가리켜서 5호선의 기적이다. 이런 말도 있고 피로 쓰인 안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까요? 아마 이 사건 접하시고 바로 2003년 유사했던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떠올리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60대 남성이었고요. 이나물질을 가지고 지하철을 탔고요. 그런데 결과가 너무 달랐죠. 그 당시에는 이 471명의 승객 가운데서 무려 192분이 숨지셨어요. 그다음에 151분이 다치셨고요. 정말 엄청난 대형 참사였는데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사회가 무척 많은 이제 반성을 했죠. 그러면서 바뀐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하철 안전 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손잡이, 좌석 이 부분을 모두 이제 불연제 혹은 불가능한 곳은 난연제 전부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사상자 발생한 곳이 문 바로 앞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문으로 나가시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비상 개폐 장치란 것을 시민들이 위급 상황에 바로 여실 수 있도록 이 구조적 시스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의 희생을 딛고서 우리가 이번 지하철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 그래서 피로 쓰인 안전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이 방화 사건이 대형 참사로 번지지 않은 데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삽시간에 연기로 가득 찬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요, 지하철 객차 내에 있는 비상 통화 장치가 있어요. 그걸 눌러서 기관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객실 의자 하단에 보면요, 비상 개폐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치를 이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400여 명이나 되는 이 승객들께서 줄을 서서 내려오셔서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번 사건이 이제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객차의 기관사가 경력 28년의 베테랑 기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가 대비를 하고 계셨고요. 여기에 승객들 중에 일부는 대피하지 않고 끝까지 남으셨어요. 그래서 이미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을 때는 진화가 끝난 상태였고요. 22분이 연기를 흡입하셔서 경상을 입으셨고 129분께서는 현장에서 처치를 받으셔야 하긴 했지만 이런 기관사 그리고 시민들, 승객 여러분들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야, 그리고 저거를 용기 있게 나서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나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뭐 여기서 피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가득한 시점에. 근데 저도 항상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 같아요. 배에 탔을 때도 구명조끼가 어디에 있으면 그리고 입어봐요, 꼭. 그래요? 그리고 미리 맞춰놓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치면 구명조끼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항상 이러는 것 같아요. 네. 야, 준비성이 대단하네.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제 책을 정말 잘 보셨네요. 제 책을 정말 잘 보셨네요. 책에 나와요? 또 이게 책으로 연결이 됩니까? 그 나왔어요, 그렇게? 책에? 그 나왔어요, 그렇게? 책에? 책에 나오진 않지만 아, 나 참.